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1200조 원전 수출 이때 터집니다. 딱 두 개만 사세요. 싸도 너무 쌉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전까지 원전 관련된 영상들에 대한 전략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매집 기회라든가 새로운 타이밍에 대한 기회가 없어서 조금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시장 방향성에 맞는 추가적인 기회가 보이는 종목들 찾아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집 타이밍까지도 여러분들께 준비해 봤습니다. 매집하고 언제 매집해서 언제부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지 상세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액침 냉각 자료집이 가장 핵심이에요. 관련된 이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싹 다 보기 좋게 모아놓은 자료집 여러분들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9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원전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자세하게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지 이 이슈가 주가를 바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과거 원전 대장주하고 지금의 원전 대장주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바뀌었죠. 차트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볼 거고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추가적인 새로운 원전 대장주격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후보 종목을 내어 드릴 거예요. 뭐 일단 결론은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대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새로운 종목이 하나 더 공개해 드릴 거예요. 새로운 플러스 알파 종목이 무엇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 좋으니까 플러스 지금 이제 하나 더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달 이후로 저는 잠시 원전 관련 종목의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있다 봅니다. 조기 대선이 끝나니까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현재 6월 달 이후에 하락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 되는지 그 전략까지도 종목과 전략까지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코 원전 플러스 추가 수주 가능성입니다. 띄어쓰기 좀 잘못했네요. 수주 가능성입니다. 체코 원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에 열심히 원전 수출했었잖아요. 그죠? 최초의 원전 수출이었고요. 16년 만에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습니다. 2016년도부터 현지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공을 들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빛을 지금 이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갑자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과거부터 체코하고 국가하고 그냥 면밀히 협상하면서 신뢰도를 쌓아왔고 그 뒤에 결론이 이루어진 결실이 이루어진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원전 불확실성에서도 수출 노력을 지속했고 그것이 빛을 봤다. 예정이 2025년 이번 주죠. 이번 주 5월 7일 본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뭐 중간중간 우리나라 정치계에 잡음이 있긴 했는데요.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기사 내용들에서 나와주고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체코 원전 수준에 완료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야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제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어디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올해 초에 종료된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지적재산권 분쟁이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원전 기술 자체가 미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에게서 사실상 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그걸 봐주진 않았고 받아들여주진 않았고 그로 인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협상에서 우리가 대놓고 협상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유럽에 대한 수주를 포기했거든요, 한국이. 뭐 네덜란드, 슬로바니아, 스웨덴
수주를 완벽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유럽은 포기하고 유럽은 포기하고 다른 이외의 지역으로 지금 현재 가기로 협의한 게 아닌가.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나눈 게 아닌가 싶어요. 수출은 할 수 있게 해주되 유럽은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체코는 어느 정도 결론이 섰으니까 체코만 하고 나머지 유럽은 손 대지 마라고 이야기한 게 우리나라 국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나 싶어요. 정부 유럽 대신에 그래서 사우디, 중동 등 신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재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해당 지역들은 특히나 중동 지역, 사우디 지역은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LNG 수입 문제, 뭐 재무 상황 등 고려하면 유럽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럽 자체에 재정 지원이 있었어요. 정부 정책 지원금, 뭐 친환경 정책을 내놓으면 친환경을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렇게 그 유럽 이 연합에서 어느 정도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내에서 정부가 나서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게 다른 국가에 대출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런 정책도 있긴 하지만 유럽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최근에는 어떤 지역이 조금 부상을 하고 있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튀르키예, 터키하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만나 신규 원전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는 원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13년 만에 정부 간 대화를 재개했고요. 사우디는 대형 원전, 전력망, 청정수소 분야의 협력과 정책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미국 기업의 중동, 유럽 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유럽은 신규는 없을 것 같고요. 중동 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돼요.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뭘 원하냐면 원자력 기술을 원합니다. 뭐 사우디는 정확하게는 핵 그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만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도 확보하길 원해요. 뭐 사실 근데 뭐 그건 대놓고 말하진 않았고 일단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지어주는데 추가적으로 원전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전수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사우디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 최근 들어서 미국이 신임을 많이 잃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이 신뢰를 잃어가는 가운데 사우디도 미국 측하고 어느 정도 딜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얻는 것도 있어야지. 우리가 미국 편을 계속 들어주려면 우리가 얻는 것도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좀 어떤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 중 하나가 아마 이 원전이지 않을까. 그리고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뭐 미국이 대놓고 주면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 좀 심하기 때문에 뒤로 한국이 어느 정도 전수를 해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출이 그렇게 좀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우디 수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중립적인 국가죠. 뭐 자신의 이득만 되면 중국에게도 붙었다가 러시아에게도 붙었다가 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들도 역시나 이제 미국의 편을 우리가 원전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주면은 지금 현재 그 미국의 편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요런 국가들이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중립에 좀 가까운 국가들이다 보니까 뭐 사우디가 조금 미국 쪽에 같긴 하지만 그런 협상에 대한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요쪽 지역이 좀 주요 지역으로 좀 떠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지역은 좀 빠져버리고 유럽 지역은 빠져버리고 좀 어느 정도 그 정치적으로 이용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것들은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미국하고 협업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수주에서 많은 돈을 남길 가능성은 좀 낮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현재 보여지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뭐 나중에 추가 수주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돈도 벌겠죠. 체코 원전으로 돈도 벌 거예요. 원전 기업들. 근데 계속 당장의 재무제표는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데 당장의 원전 프로젝트는 못해도 10년이니까 10년간 일감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추가 성장에 대한 여지가 없어요. 추가 성장에 대한 여지가 없으면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 실적 성장을 이루어줄 수 있을 만한
이 재료가 필요하다. 현재는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원전 대장주를 찾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재료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럼 최근에 이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과거 차트하고 지금 차트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좀 답이 나옵니다. 과거 대장주를 보시면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뛰어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원전 건설이 시작되면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애초에 옛날에는 2000년도 초반 이때 당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전 정책을 밀고 나갔죠. 그래서 애초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많이 뛰었어요. 한전 기술, 보이시죠? 그냥 원전에 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두산에너빌리티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일진파워 특히나 지금 일진파워 이런 기업들이 진짜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한 3, 400%가 가까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좀 흐름이 다르죠. 최근 대장주는 그냥 원전이 아니라 원전 플러스 천연가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적 성장이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새로운 재료가 필요한, 당장의 재무적 개선은 당연한 거고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인 재료가 더해지면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전의 천연가스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바이든 정권의 원전 중심의 정책에서 트럼프 정권의 천연가스 중심으로 정책의 변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이제 생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대장주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미국하고 한국이 알래스카 LNG 협업 가능성도 현재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요때 당시에도 뭐 재무적 개선도 있었지만 친환경 이제 가스터빈 개발하면서 주가 잘 움직였죠. 최근에도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면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좀 강력한 모습이죠.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도 가스터빈에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함께 열 관리, 열로 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BHI도 천연가스 지금 이제 발전소가 더욱더 많이 지어지고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많이 매출이 증가해서 최근에 BHI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히나 트럼프 정권 당선된 다음부터 잘 움직였죠. 그럼 여기에다가 S&T라는 기업도 잘 움직였어요. 이 기업도 다 뭐냐면 원전 기술도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발전소 관련된 기업이죠. 발전소 관련된 기업에 과거에는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긴 했었지만 대장 주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권이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특히나 지금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S&T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잘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다음 급등주는 뭐냐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자 핵심입니다. 이게 뭐 처음이자 끝이죠. 다음 기대주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힌트가 있었죠. 뭐였죠? 원전 플러스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천연가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 개발, 이제 LNG 개발, LNG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죠. 자, 그럼 뭐가 있을까? 천연가스 이외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소터빈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으로 보여져요. 최근에 정부 정책에서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누가 당선되든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특히나 민주당이 당선되면 더욱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수소터빈이에요. 현재 이제 두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두산이 주도해서 가스터빈 다음으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수소터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소터빈, 가스터빈 뭐가 다르냐?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천연가스로 지금 현재 전기를 만드는 것과 좀 다르게 100% 수소로 100% 스스로의 발전기를 돌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터빈이란 무엇이냐? 수소터빈은 수소를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발전용 터빈으로 탄소 배출 없이 전기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입니다. 기존의 가스터빈 구조를 기반하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나 계속해서 매력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새롭게 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가스터빈 돌리던 기술을 가지고 현재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세 개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단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계속 탑5 안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현재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조금씩 변경을 하는 거죠. 연소실과 재료를 수소의 특성에 맞게 개조하거나 설계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수소의 높은 연소 온도와 빠른 연소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수소가 너무 셉니다. 폭발력이. 그래서 요즘에는 핵폭탄이고 수소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수소가 굉장히 파괴력이 강력해서 요것을 고스란히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저연소 기술, 혼합 설계 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폭발력이 나오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 설계가 정말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폭발을 작은 폭발을 계속해서 내는 게 중요하겠죠. 큰 폭발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천연가스 터빈에 비해 폭발 위험성이 크다.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안전 설계도 필수다. 수소 터빈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탄소 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수소 공급 인프라와 함께 확산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대단한 기술인 거 알겠는데 이거 너무 먼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뭐 정권 바뀌었다고 해도 뭐 얼마나 뭐 주가 움직이겠어요? 실제 돈 되겠어요? 주가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주가 낮은 편 아니잖아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될까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생각보다 상용화가 빠르더라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터빈 기술에다가 개조해야 하는 부가 좀 내부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완전 다른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하고 보완하는 거라서 사실 상용화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스터빈 제조업계인 지금 GE,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는 2027년까지 100% 수소로 돌아가는. 지금은 천연가스하고 수소를 섞어가지고 해요. 파괴력이 좋아지니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이 2027년까지는 100% 수소로 돌아가는 터빈 개발을 마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에 원래는 2023년경에서 개발 목표를 앞당겼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트럼프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제 과거에 나왔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시아 전쟁에서 원래는 유럽에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했었는데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분위기 안 좋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소 터빈, 이 수소 터빈에 대해서 이제 수소 터빈이 더욱더 앞당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미츠비시 지금 히타치 파워 시스템 역시 이 일본 기업 역시 지금 이제 2027년까지 개발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 후에는 상당수가 100% 수소 터빈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NG와 수소를 섞은 혼소 터빈은 당장 내년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미 섞은 거는 이미 내년부터 사용될 예정이고 수소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수소의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2030년도 전까지는 100% 수소로 돌아가는 터빈을 돌릴 계획이다. 이 플랜을 한국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소가 상용화가 곧 이루어지면 이제 2027년부터 개발 완료해가지고 이제 상용화 시키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이야기 나오는 건 벌써부터 내년부터 얘기 나올 거고요. 특히나 지금부터 민주당 정권이 잡기 시작하면은 수소 터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뛰어올 겁니다. 왜? 수소 터빈이 완성되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100%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 청정 기술이죠.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단순히 지금 현재 그래도 원전은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수소 터빈이 기술이 왔을 때 수소 세상이 왔을 때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투자하면 다음 지금의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원래 최근에 전력망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 변압기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변압기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 본토 안에도 변압기 생산 공장을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판매량도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이 2024년 4월 작년 중순에 세계 최초로 수소 100%를 연료로 하는 수소 엔진 발전기를 상용화했습니다. 이 발전기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연 7,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기업이에요. 예, 효과가 있는 기기예요. 수소와 천연가스를 혼용할 수도 있어서 연료비에 따라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상용화는 정부의 2050년 수소 전소 목표로 20년 앞당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 시장 조기 진출했고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 린데아 순잡고 액화수소 플랜트 그리고 수소 충전소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생태계 자체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니오 지금 이제 엔바허에 지금 이제 1메가와트 수소 엔진을 앞세워서 발전 시장 진출했고 수소 엔진 발전 연계한 하이브리드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수소 엔진 연계 발전 연계에서 다양한 에너지 생산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수소 생태계 자체를 함께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수소 발전기가 최근에는 효성중공업 세계 최초 상용한 수소 엔진 발전기가 겨울철 1,40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했다. 뭐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고 보여지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여름엔 엄청 덥고 겨울엔 엄청 춥거든요. 그에 따라서 결함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기계 장비들은 뭐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팽창하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하니까 이런 문제 없이 지금 잘 생산을 마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부터 원전 시장에서도 주목받았었던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이제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 발전소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플랜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전 관련된 기술을 효성중공업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변압기 전선 시장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수소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고 원전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어서 원전 플러스 수소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종목이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액과 성장치 또 긍정적이겠죠. 안 그래도 최근에 변압기 시장에서 판매량이 좋아가지고 성장이 좋습니다. 2025년도, 이번 연도도 작년에 대비해서 성장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액이 한 5조 5,62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치가 성장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 한 6천억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현재 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도 성장이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가 성장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도 그리고 가스터빈까지 상용화되면 2027년도 까지도 계속해서 수소 관련된 기술까지 주목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너무 높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빠르게 세상의 정말 핵심적인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지금 현재 시즌에는 보통 PER이 낮은 종목보다는 높은 종목이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시장이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증시보다 강한 종목들이 더 큰 상승을 보여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소 전환에 대한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온 시기에는 특히나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잘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자리를 잡기보다는 한 5월달에서 6월달 특히나 6월달 조기 대선 이후에 떨어지는 타이밍에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맞춰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잠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원전된 시장은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도 지금 현재 좀 사라질 거고요. 5월에 뭐 보통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사실 주식은 원칙이죠.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의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주가는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칙이니까 외우세요 이건. 그래서 보통 재료 소멸 이후에는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조기 대선 가능성도 뭐냐면 누가 당선될 가능성인지 모르나 지금 당장에는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많죠.
근데 막상 민주당이 당선되고 나면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상용화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원전을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떨어지는데 그런데 수소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저가를 딛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효성중공업까지 긍정적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지금 가스터빈이 잘 나가는 것처럼 수소터빈도 잘 나가면서 수소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는 이 모습을 최근에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전 뭘 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감탄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과거에 원전에 거의 몰빵 쳤다가 지금 박살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 박살이 났을 동안 이를 갈았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가스 터빈부터 시작해 수소 터빈, 친환경 시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를 이번에 받고 그로 인해서 계속 어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원전 수출이 나온다라고 할 때에도 주가 큰 상승. 그러니까 친환경 테마 이슈일 때에도 큰 상승, 미국의 원전 수출 나올 때에도 큰 상승, 중간중간 한국의 원전 수출 기대감이 나올 때도 상승, 심지어는 뒤에 나중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수소 시장으로 바뀌어도 상승, LNG 천연가스 시장이 나와도 상승. 이게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놨다라는 것에 현재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거에는 저는 좀 테마성으로 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유상증자라든가 뭐 정말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면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종목이 슬슬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난 더 많은 종목 하나 더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도 이 변압기 시장에서도 괜찮고 현재 원전 기술을 발전소 지어질 때도 납품하면서 수혜를 보고 심지어는 수소 기술, 시소 시장이 왔을 때에도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두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6월달 빠르면 5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 전 6월달부터 밀린다고 봅니다. 6월달부터 밀릴 때 잘 매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봐요.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더 많은 자료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당 자료집도 만들어 놨으니까 꼭 받아가 보세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2배 급등 자료집, 이런 왼쪽에 보이시는 자료집, 그리고 급등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테마 시장의 아침 시황 플러스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장이 끝나고 장 마감 이후 테마주 정리 자료, 오늘의 테마주 정리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 모든 것들 2회 급등 자료집은 주기적으로 좀 한 달에서 2달 1개월에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안에 계속 주기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일일 급등 추천주는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차트가 예쁜 종목 수십 개, 수백 개 돌려보고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아침 시황의 뉴스도 몇십 개의 기사 싹 보고 그 기사들 중에서 주식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뉴스들만 싹 다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는 새롭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오늘의 주요 테마, 뭐 보통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지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테마를 처음에 초반에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장에 주요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슈도 보시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차트 예쁜 종목들, 이슈적으로 주목받을 종목들, 결국에 결론적으로 어떤 테마가 새롭게 이슈가 등장했는지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 얻어가 보세요. 실제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가끔 가다가 지금 100% 무료에다가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까지 안 써도 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요즘 유튜브 영상 보시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핸드폰 번호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혹은 어떤 뭐 설문조사를 가장해서 번호를 유도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번호 다 어딘가에 저기 여기저기 팔려가 가지고
스팸 문자, 스팸 전화 겁나 온 적 있으시죠? 그런 거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사전에 차단한다. 저희는 뭐 그런 쓸데없는 일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번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비밀번호 나중에 까먹으셨을 때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료 아이디 만드시면 이메일 주소 정도 넣었는데 이메일 주소로도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뭐 광고라든가 이런 거 보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정말 기본적인 깔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는 지금 이제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제 아이입니다.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나올 수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은 여러분께 설치 버튼 누르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와요. 상한가 랠리 메인 화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1일 급등 추천주는 급등 추천주에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는 장전 시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 마감 이후 정리해드리는 자료집은 급등 포착 자료에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집 싹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보시면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추천주 내어드리고요. 4월달 수익률 보시면 뭐 시장 반등세가 좋았죠, 그죠? 평균적으로 좋을 때 안 좋을 때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한 80% 정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로 수익 정말 욕심 없이 노려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 날 수 있게 계속해서 좋은 종목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료집 있죠? 공직을 네 번째 글쯤 보시면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2025년도 맨 아래 유리기판 액침 냉각 자료집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AI 로봇 2000 자료집, AI 반도체 챗봇 자료집 등 다양한 자료집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자료집 클릭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장시작 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클릭해 보시면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 주문은 무엇이었고 보통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주요 뉴스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요걸 간단하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읽고 가시면 시장에 어떤 급등주가 나오더라도 어떤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지식은 아셔야 되는데 알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8시 한 40분 30분쯤에 드리고 있습니다. 장시작 한 2, 30분 전이죠.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을 했는지 장이 끝나고 오늘 알뜰폰 관련주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된 내용들도 100% 무료로 계속해서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댓글도 다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 달아주시면 하나하나씩 보고 우리 하트 버튼 눌러주실 테니까요. 많은 분들 댓글까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